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심장이 갑자기 멎어버렸습니다. 단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뇌는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심장이 멈춘 지 무려 20분이나 지난 사람이 기적처럼 다시 눈을 떴다면 어떨까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과 사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적 비밀과 현대의학의 눈부신 노력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볼 예정이죠. 과연 인간의 생존 본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까요? 그리고 과학은 그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이 갑자기 멈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그 즉시 우리 몸의 각 조직과 세포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죠. 특히 뇌는 산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관인데요. 마치 고성능 엔진이 끊임없이 연료를 필요로 하듯 뇌 또한 잠시라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뇌는 불과 몇 초 안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분만 지나도 뇌세포들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죠. 이 손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지며 4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이 골든타임이 지나 10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면 뇌 손상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흔히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시간이죠. 심전도 모니터에는 생명의 리듬을 나타내는 파형 대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평평한 선이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도시 전체의 전기가 끊겨 모든 불빛이 꺼지고 기능이 정지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우리 몸의 심장이 멎으면 뇌는 물론이고 모든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며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짧고도 절박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20분이라는 기나긴 심정지 상태를 버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몸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놀라운 미스터리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뇌 손상이 시작되는 4분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소생 불가능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상식을 뒤엎고 20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심장이 멎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 몸이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특히 특정 환경적 요인들이 생존 시간을 기적적으로 연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바로 극심한 저체온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혹독한 추위 속에 얼음물에 빠지거나 눈밭에 쓰러진 채 발견된 사람들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또는 냉장고 속 식료품처럼 특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때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활동을 멈추지는 않지만 그 대사 활동을 극적으로 늦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 진입하여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세포들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산소 요구량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정상 체온 상태에서는 뇌가 4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도 심각한 손상을 입지만 저체온 상태에서는 이 산소 부족에 대한 내성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저체온증이 역설적으로 생존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강물이나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환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곤 합니다. 이는 차가운 물이 그들의 몸을 급속도로 냉각시켜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의 산소 소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드니 심장이 멎어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에서도 뇌세포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셈이죠. 물론 모든 익사 사고가 저체온증 덕분에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익사, 특히 매우 차가운 물에서의 익사는 일반적인 심정지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차가운 물은 몸을 순식간에 식혀 대사 활동을 억제하고 이는 곧 죽음의 시간을 늦추는 일종의 생체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아주 느리게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지 상태에 가깝게 만들며 귀중한 시간을 벌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체온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게는 특정 약물 작용 또한 몸의 대사 활동에 영향을 미쳐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생존 시간을 연장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체온증만큼 극적이고 보편적인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죠. 핵심은 몸의 산소 소비를 줄여 뇌세포의 손상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결국 20분이라는 상식을 깨는 생존의 미스터리 뒤에는 우리 몸이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발동되는 일종의 비상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골든타임이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 기이한 생존 사례들은 의학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은 어디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생존 메커니즘을 현대의학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 몸속에 숨겨진 또 다른 방어막과 최첨단 의학기술의 경이로운 개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답니다. 심장이 멈추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몸은 그저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다양한 방어막들을 가동시키며 생명의 불씨를 지키려 애쓰죠. 마치 비상 상황을 감지한 시스템이 최소한의 에너지로 버틸 수 있도록 절전 모드에 돌입하는 것과 같달까요? 이처럼 우리 인체에 내재된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을 먼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이빙 반사라는 현상입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이 닿거나 몸 전체가 잠기는 순간 우리 몸은 마치 다이버처럼 심장 박동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팔다리 같은 중요하지 않은 부위로 가는 혈액 흐름을 확 줄여버립니다. 대신 뇌와 심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로만 산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는 마치 전쟁 중 중요한 요새에만 병력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과도 비슷하여 제한된 산소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돕는 아주 영리한 반응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뇌 자체도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는 갑자기 활동을 멈추기보다는 불필요한 전기적 활동을 최소화하고 세포 대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손상 속도를 늦추려 애씁니다. 마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절전 모드에 진입하여 중요한 데이터만이라도 보존하려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자구책들이 바로 우리가 20분 생존의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를 제공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인 방어막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로 현대의학의 경이로운 개입이 빛을 발하는데요.
죽음의 문턱에선 생명을 다시 불러오는 최첨단 기술들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크모, 니시에모라는 장비입니다. 흔히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환자의 몸 밖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뒤 다시 환자의 몸속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나 폐 기능이 완전히 멈췄을 때 에크모는 환자 자신의 심장과 폐가 회복될 때까지 그 기능을 대신해주는 일종의 진공 심폐기인 셈이죠. 마치 지친 장기들에게 잠시 휴가를 보내주는 동시에 온몸에 필요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여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장비 덕분에 의료진은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훨씬 더 긴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고 그 사이 원인을 찾아 치료할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저체온증이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현대의학은 이 원리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바로 치료적 저체온 요법입니다.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체온을 의도적으로 32에서 36도 정도로 낮게 유지하여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의 산소 소비량을 줄이고 대사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손상된 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심정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기계의 온도를 낮춰 과열을 방지하듯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 겨울잠 상태로 유도하여 회복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한 이러한 첨단 장비와 치료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품질 심폐소생술, CPR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가슴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정확한 깊이와 속도로 중단 없이 시행되는 고품질 CPR은 뇌와 심장에 최소한의 혈액을 공급하여 다른 치료가 적용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이 되어주죠. 결국 우리 몸이 지닌 타고난 생존 본능과 인류가 개발한 최첨단 의학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벽을 넘어 20분, 혹은 그 이상의 기적 같은 생존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뇌 기능의 보존에 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의식을 되찾고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신비와 의학기술의 발전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경이로운 협주곡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내며 우리에게 깊은 감탄을 자아내게 하지 않습니까? 자, 심장이 다시 뛰고 생명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는 경이로움에 숨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20분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생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처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환자분들은 회복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던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수 있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나 기억 상실, 운동 능력 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마치 복잡한 기계가 오랜 시간 멈춰 있다가 다시 가동될 때 섬세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조율해야 하듯이 우리 몸 역시 세심한 재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굳어진 몸을 다시 움직이고 언어치료로 소통 능력을 회복하며 인지 재활을 통해 손상된 기억과 판단력을 되찾으려 애쓰는 환자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숙고와 함께 꺾이지 않는 희망을 안겨주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도전이자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학계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을 탐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정지 후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회복을 돕기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 줄기세포를 이용한 손상된 뇌 조직 재생 연구,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도전은 멈추지 않으며 우리 몸의 잠재력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상식을 깨고 20분, 혹은 그 이상의 기적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인간 인체의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 그리고 ECMO나 저체온 치료 같은 최첨단 의료 기술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려는 의료진의 치열한 노력과 결합된 결과입니다.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ECMO 장비가 피를 외부에서 순환시키며 산소를 공급하고 정밀하게 체온을 낮춰 뇌를 보호하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경이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인간의 생존 본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며 과학은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과학 발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4분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 20분간 심정지 상태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잠재력과 현대의학의 경이로운 발전이 생명의 한계를 과연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지 여러분의 기대와 함께 저 역시 깊은 설렘을 느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